내가 지원하려는 미국 명문대 합격하려면 SAT 점수 평균 얼마에 도달하면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태피 이강렬 박사입니다. 지금 3월 8일인가요? 지난 주일에 SAT 시험 보셨죠? 금년 들어 첫 번째. 잘 보셨어요? 뭐 영어가 어려웠다고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우선은요, SAT 점수가 높으면 미국 명문대 합격 가능성이 대폭 올라갈까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SAT하고는 거짓말한 거예요. SAT 점수가 높다고 합격 가능성이 대폭 올라간다. 그건 아니에요. 지금 이제 미국 2,300개 대학 가운데 상위권 대학, 즉 1위에서 20위권 대학 가운데 그 SAT 점수를 내라고 한 대학은 몇 개 안 돼요. 하버드, 예일, 그 다음에 브라운, 다트머스, MIT, 칼텍, 존스 홉킨스, 조지타운, MIT 됐나요? 몇 개 안 됩니다. 이런 대학들의 경우에는 SAT 점수가 당락을 결정으로 져요. 왜? 다 똑같은 거예요. 자, 그리고 퍼듀, 그 다음에 유업 조지아, 조지아텍, UT 오스틴, 그 다음에 이제 육사공사 회사, 이런 대학들의 경우에는 SAT를 요구를 합니다. 이런 대학의 경우에도 SAT 점수가 당락을 정하지 않아요. 다만 그저 조금 정도의 합격 가능성을 높인다고 할까요? 그런데 그럼 왜 상위권 대학들이 SAT를 요구하느냐 이 얘기죠. 오늘 그 비밀을 얘기하면서 SAT 평균 점수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콜롬비아 대학을 보면요, 지난해 6만 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10년 전에는 3만 8천 명인가 지원을 했고요. 코로나가 급성불했던 2020년에는 4만 명에서 6만 명으로 늘어나요. 지원자 수가. 왜? SAT 옵셔널이 되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SAT를 받던 시기에 1300점 받은 애가 언감생심 어떻게 아이비리그에 지원을 하겠어요? 꿈도 못 꿨죠. 그런데 아이비리그, 하버드, 스탠포드, 스탠포드는 아니지만 힙스를 포함한 명문 대학들이 SAT를 요구를 안 하니까 무슨 올림픽에 참가하는 것처럼 너도 나도 원서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 하버드 떨어졌어. 나 예일 브라운, 예일 스탠포드 떨어졌어. 여보세요. 떨어진 게 무슨 자랑입니까? 근데 많은 부모님들이 그렇게 와서 얘기를 해요. 우리 애 지난해 하버드 떨어졌어요. 아니, 떨어진 게 무슨 자랑입니까? 그러니까 한번 넣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버드, 스탠포드, 예일, 프린스턴, MIT, 칼텍이 지원자 수가 2배가 늘든지 적어도 50% 이상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입학 사정관은 숫자가 제한되어 있는데 업무량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돼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입학 사정이 허술해지니까 특별 조치를 취한 거예요.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겁니다. SAT 높은 학생들이 대학에 와서도 학업 성적과 성취도가 높더라. 그래서 우리는 SAT를 봐야 된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뭐를 자르려고. 아예 원서를 못 내게 하려고. 찌질이들은 1300, 1400대 찌질이들은 원서를 아예 못 내게 원천봉쇄를 하려고 SAT를 내라고 한 거예요. 위 대학들은. 아셨어요? 근데 밑에 대학들은 아까 퍼듀, UT 오스틴, 그 다음에 GIT, 조지아텍, 플로리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이런 대학들은 SAT를 높으면 그만큼 공부 잘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거기는 입학 가능성이 높은 SAT를 내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 좁습니다. 일부러 1위에서 20위의 높은 대학은 찌질들이야. 아예 내지 마. SAT 점수가 낮은 애들은 내지도 마. 이렇게 봉쇄하려고 하는 거였고, 퍼드를 비롯한 주립대학들은 그래도 우수한 학생을 뽑으려고, 그러니까 두 그룹 대학이 서로 생각이 다른 거죠. 자, 그렇다면 anyway 어떻든 간에 컷오프가 되건 안 되건 높은 대학에 얼마 이상을 내야 컷오프가 안 될 것인가, 또 하위급 대학들은 얼마 이상을 내면 도움이 될 것인가, 이걸 보기 위해서
합격한 학생들의 평균 에세이 점수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한번 보자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또한 이제 에세이 대학원은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다 냈어. 학생들이 옵셔널이라고 하지만 다 보거든. 그리고 다 냈어. 거짓말하지 마세요. 두 개는 나눠집니다. 하나는요, 원서 SAT를 낼래 체크하면 얘들만 따로 심사해요. 체크 안 낼 거야 라고 하면 안 낸 애들만 따로 심사해요. 이해되셨어요? 따라서 심사 트랙이 달릅습니다. 근데 이걸 자꾸 거짓말하죠. 다 냈다. 아니에요. 초기에는 UIUC 같은 경우에 20% 합격자의 20%만 내고 80% 70%가 안 냈는데 요즘에는 많이 올라갔어요. SAT 학원들 하도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거 돼야 되는 모양이다 그래가지고 50% 내고 50%안 낸 경우도 많고요. 70% 내고 60% 내고 40%안 낸 경우도 많지만은 아직도 안 내는 학생의 비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리버럴 아트 칼리지의 경우에는 SAT 비중이 워낙 낮아요. 본래부터 리버럴 아트 칼리지의 경우에는 SAT를 안 보려고 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이해되셨어요? 따라서 이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명문 대학들의 경우에 SAT를 합격자의 경우에 평균 SAT가 몇 점을 냈는가라고 보는 거죠. 우선 가장 높은 대학을 보면 뉴크 대학과 존스 홉킨스 대학과 MIT예요. 2023년 기준입니다. 듀크 대학, 존스 홉킨스 대학, MIT 이 대학이 어떤 특징이 갖고 있죠? 일반적으로 IB 플러스라고 합니다. IB는 8개 IB고요. IB 플러스 대학은 듀크, 존업, MIT, 칼텍, 시카고 이런 대학들은 이제 IB 플러스 대학이라고 하는데 1,550점이 합격자 평균이었어요. 그러니까 존업, 듀크, 매사추세츠 가는 애들은 1,550점까지는 평균 받아줘라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비리그 대학인 브라운 대학, 그 다음에 다트머스 대학, 그 다음에 유펜 이런 대학들이 1,540이에요. 예일 대학도 1,540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카네기 멜론 공과대학, 그러니까 공과대학으로 유명하고 특히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컴퓨터 대학이 세워진 게 카네기 멜론이죠. 여기도 1,540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브라운, 다트머스, 프린스턴, 그 다음에 예일 대학이 1,540이고요. 그 다음에 카네기 멜론, 라이스, 스탠포드, 밴더빌트, 우리가 알기는 와슈, 워싱턴 유니버시티 센트 루이스가 1,540점 돼요. 그러니까 1,540점 맞았으면 더 이상 안 봐도 돼요.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 점수로 가볼까요? 1,530점대로 가볼게요. 여러분 그 미국에 공과 전문대학에서 공과대학이 있는데 MIT는 공대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종합대학이죠.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은 공과대학, 캘리포니아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가 공과대학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죠. 어디가 있어요? 프랭클린 W 올린 칼리지 오브 엔지니어링 공과대학입니다. 이 신생공과대학이죠. 맵슨하고 같이 붙어 있는데 그 교양 과목은 맵슨에서 배우고 2학년 3학년 때부터 공학 과목들은 자체 대학에서 배웁니다. 프랭클린 우린 올인 공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가 1,530입니다. 굉장히 좋은 대학이죠. 이 대학교 합격하면 전에는 다 전액 무료였는데 돈이 없어지면서 어떻게 됐죠? 절반만, 그러니까 학비의 절반을 뭐로 주죠? 네, 그 장학금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한번 가볼 만해요. 그 다음에 IB 플러스 말고 IB급 대학들이 있죠. 그게 어디죠? 노스웨스턴, 라이스, 밴더빌트, 와슈였죠. 근데 노스웨스턴이 1,530이에요. 여기까지 1,530이고요. 그다음 1,520점대를 보면 어딜까요? 아이비리그 중에 가장 늘 꼴찌를 차지하는 대학이 있어요. 그렇다 나쁜 대학 아니에요. 코넬 대학이 1,520입니다. 아까 예일, 브라운, 다트머스는 1,540이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코넬 대학은 1,520이면 평균입니다. 그 다음에 하비머드, 캘리포니아에 있는 리버럴 아트 칼리지면서 공과대학이죠. 들기 어렵습니다. 아까 올린 공대보다도 더 어렵습니다. 하비머드가 1,520이죠. 그 다음에 NYU 많이 올라갔어요. 뉴욕. 미국 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고 학부모들이 가장 보내기 싫어하는 뉴욕 대학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전에는 1480점대였는데 이게 주춤주춤 올라가기 시작하고 학생들도 어마어마하게 지원해서 합격률이 10% 이내로 떨어졌어요. 거의 IB급이 돼버렸어요. 이 대학이 1520점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내려가면 1510점대가 어디냐? 보든 칼리지입니다. 리버럴 아트 칼리지 최상위권 대학이면서 미국의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만큼 의과 대학을 잘 보내는 프리메드가 가장 잘 되어 있는 대학이죠. 보든 칼리지가 1510점. 그 다음에 웰슬리 칼리지, 매사추세츠에 있는 누가 졸업했어요? 그 힐러리 클린턴 여사가 졸업한 대학이 웰슬리인데 여기 1510점입니다. 그 다음에 1500점대를 보면 많이 나와요. 1500점대가 버나드. 자, 컬럼비아 대학 안에 있는 별도의 독립된 여성 리버럴 아트 칼리지죠. 단성대학입니다. 아주 우수합니다. 그 다음에 칼튼 1500점이고요. 칼튼 칼리지. 그 다음에 클레먼트 맥케나 칼리지. 이 아까 컨소시엄을 읽었죠? 클레먼트 맥케나 컨소시엄, 포모나, 그 다음에 하비워드, 피처 스크립스 이 5개 대학이 이제 뭐죠? 컨소시엄을 이루고 있는데 정말 최상권 대학들이죠. 여기 대학도 클레먼트 맥케나 칼리지가 1500점이고요. 그 다음에 연구중심 대학의 2그룹, 세컨 티어에 시작하는 에모리 대학이 1500점이고요. 타프스 역시 세컨 그룹인데 본래 리버럴 아트 칼리지였다가 연구중심 대학으로 이제 학교 성격을 바꾼 타프스 대학도 1500점이고 굉장히 좋은 대학입니다. 그 다음에 유니버시티 노트데임, 자 1그룹 대학이면서도 이 대학은 그 국제 학생에게도 전액 니드 블라인드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달라고 한다고 불리하거나 하지 않은 대학이죠.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브라운, 다트머스, MIT 어디죠? 그 다음에 에머스트, 보든, 노트데임 이게 9개 대학이 이렇게 니드 블라인드 대학인데 그 니드 블라인드인 노트데임이 1500점의 평균 합격점입니다. 그 다음에 1490점대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 네, 많이 올라갔어요. 보스턴 칼리지 2그룹 대학입니다. 그 다음에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그 다음에 USC, 유니버시티 서던 캘리포니아, 그 다음에 바사, 자꾸 바사를 그러는데 바사입니다. 바사 칼리지가 1490점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봤어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상권 대학의 평균 합격선은 1490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이비리그급으로 가려면 1530, 40, 50까지는 받아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점수가 안 나올 때는 그 리ኳ이어먼트, 테스트 리ኳ이어먼트 대학이 아닌 다음에는 어떻게 옵셔널로 가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정말 중요한 게 비학업적 요소에서 결판이 나지 SAT 점수에서 결판이 안 나요. 제발 SAT 학원들의 그 상술에 공포 마케팅에 제발 속아 넘어가지 좀 마세요. 하셨어요? SAT는 거기까지만 도달하면 됩니다. 그리고 도달하지 못했다. 버리고 가면 됩니다. 아셨어요? 여러분 자녀들의 상위권 대학의 당락은 에세이 추천서 액티비티에서 결정이 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